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주식 투자 또 참여자분들일 텐데요. 이제 어느덧 8월도 슬슬 마무리하고 9월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투자 전략 어떻게 전망할 수 있고 전략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지지자산운용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9월 시장 전망에 대해서. 근데 사실 7월 넘어올 때도 6월이 힘들어서 7월에는 좀 나아지겠지. 네. 8월 넘어올 때도 7월에 힘들었으니까 8월 나아지겠지 했는데 안 나아졌거든요. 9월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많이 좀 빠졌다가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 대한 테스트는 어느 정도 좀 나왔다. 근데 이제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가장 먼저 뭐 앞서도 계속 언급이 됐었는데 이 미국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이제 아래 공포라고 하죠. 이게 리세션에 대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리스크들이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히 체크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 물론 장단기 국채의 어떤 금리 차가 역전됐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분명히 힘들지만 이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 현상이 미국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. 이 유럽 쪽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 시장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아래 공포에 대해서는 충분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환율 문제인데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면서 이게 환율에 대한 이 자극을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대표적인 이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것들이 뭐 미국 달러화도 있고 뭐 일본 엔화도 있고요. 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러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환율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 판단은 분명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줄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커지면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가 아직 대한민국이 선진 시장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좀 외국계 투자자들이라든지 글로벌 이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비중에 대한 축소가 좀 일어날 가능성도 보여요.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1,2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. 이외에도 계속 뭐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 미중 무역 분쟁과 또 한일 무역 분쟁도 뭐 달라지는 건 없고 홍콩 시위까지 있다 보니까 글쎄요, 뭐 우호적인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 있을 만한 업종군은 어디가 있을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. IT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글쎄요, 전망도 각기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IT 업종에 대한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IT는 사실 뭐 대한민국을 좀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환율 효과가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IT 관련주들은 분명히 좀 환율 효과가 반영이 돼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수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뭐 피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고 작년 하반기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피크에 대한 정확한 숫자적인 시그널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수요 대비해서 지금 환율 효과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반기에 IT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몰릴 수 있는 게 이제 소비 시즌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보통 3분기 특히나 4분기에 이제 성수기로 좀 진입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IT 관련된 종목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대형주도 대형주지만 이게 중소형 소재주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앞서도 언급해 주셨던 한국과 일본의 어떤 무역 분쟁에 의해서 계속 이 부품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국산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. 저는 이게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. 그렇게 보면 일본 비중이 좀 높았던 수입 비중이 높았던 부품주들이라든지 아니면
있는 소재주들은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두고 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그 힌트로 한창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나왔을 때 부품주들이 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 종목군 중심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소재주들을 좀 많이 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에 꼭 올려두시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IT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. 앞에서 환율 효과 얘기를 하셨으니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자동차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SUV 중심으로 신차 효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 환율 효과 여기도 톡톡히 봤잖아요. 그리고 요즘 들어서 자동차 업종을 추천하시는 전문가들도 슬슬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이게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대표적인 완성차 종목들 또는 뭐 부품주들의 주가를 보시면 시장이 굉장히 좀 출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방어가 굉장히 좀 잘 된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 업종인데 가장 먼저는 역시나 이제 환율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1,100원 수준에서 지금 1,200원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물론 환율 효과가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출주 관련된 종목들 또는 그 안에서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옵니다. 그 이유는 이제 대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 그런 이슈인데 일단 환율 효과 때문에 실적들은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. 그리고 1분기, 2분기에도 실적 방어가 잘 됐는데 환율 효과가 더해지는 3분기, 4분기에는 실적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. 신차 효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SUV라든지 뭐 중소형 SUV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SUV의 이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외 판매 비중, 특히나 미국 시장이라든지 선진 시장에서 좀 주춤했던 국내 완성차 브랜드들의 이 판매량이 조금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이런 예. 것들 봤을 때 자동차 업종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유망주 두 종목 갖고 오셨잖아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에 있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그 모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. 이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는 독보적인 업체라고 알고 계실 것 같고요. 2분기 실적 호조가 좀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왔어요.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핵심 영역들의 고속 성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부품 관련된 것들이 좀 고단가 또는 고하이테크 시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업이익률도 좀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현대모비스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? 네,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밸류에이션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매매 전략을 짜신다면은 한 20만 원 수준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고 대응을 하면 충분히 좀 트레이딩 전략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과 가격 전략 살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환율 효과를 배제하고서라도 요즘에 수주와 함께 실적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또 조선업종이지 않습니까?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관련해서 종목을 네. 갖고 오셨더라고요. 네.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. 네,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대형 섹터 내에서 굉장히 좀 최근에 언급이 많이 안 됐던 업종 중에 하나죠.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요. 최근에 한 2, 3거래일 정도 좀 리바운딩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.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중국과 경쟁을 좀 치열하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국내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수주 1등을 좀 다시 차지하는 부분들 역시나 기술 경쟁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최근 또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상반기에 수주 예측량 올해 1년치 예측량을 굉장히 좀 많이 채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 수주 전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봐도 되지 않을까.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예. 직접적인 뭐 조선업체는 아니지만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의 지주회사고요. 다양한 자회사들이 속해 있죠.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조선업종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PBR이 1배가 안 됩니다. 이게 청산가치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져가도 된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배당주. 최근에 고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이 슬슬 언급되기 시작했어요. 보통 이게 10월에서 11월 달에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지거든요.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겠다.
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는 한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29만 원 정도 트레이딩 전략 세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. 현대중공업 지주 목표주가 38만 원, 손절가 29만 원,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.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9월에는 추석이 있고 추석 때 항상 정치권에서 좀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좀 꿈틀꿈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정치 테마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밸류에이션적인 또는 내재적 가치적인 접근이 아닌 단순하게 이벤트적인 접근으로서 접근하는 이러한 종목들, 업종들은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. 물론 이런 종목들을 장단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. 그러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더라도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변동성 관리가 좀 수반돼야 된다.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더 굉장히 좀 변동성이 높고 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예, 또 얘기할 기회가 많아질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유의사항들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. 오늘 지지자산운용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